안녕하세요. 나영쌤입니다. 오늘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문과 성향이에요. 아니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상하게 성적이 잘 안 나와요.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이 친구들의 선생님 딱 봤을 때 와, 너는 정말 문과 성향이다. 아니면 너는 진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. 사실 이런 친구 별로 없습니다. 보면 공부 방향이 잘못되었던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.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먼저 수업을 듣죠.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과외도 받을 수 있고요.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탁 정확하게 들어오나요? 수학은요, 사실 개념이 많지가 않거든요. 한 단원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기억나요? 어떤 문제집을 하나 보면 거기 뭐 기껏해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2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냥 두고 뭔가 내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 것을 적어 놓는다면 많아봤자 한 페이지?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반 페이지면 충분하고요. 한 줄이면 충분한 단원도 있습니다. 수학은 개념이 정말 많지가 않은데 그 개념 정리만 좀 제대로 해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 추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.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자, 개념 정리는 어디다가 하냐면 내 정리 노트에다가 하는데 이 노트는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.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손노트 같은 작은 메모지에다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사실 추천하지는 않아요.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사이즈는 그래도 공책 사이즈 또는 책 사이즈 정도는 돼야 여러 개의 책을 이렇게 겹쳐놨을 때 무너지지가 않고 어디선가 빠지면서 없어지지 않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보통 그냥 A4 정도 사이즈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냥 그 정도 노트 정도 사이즈에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스프링 노트긴 해요. 그러면 중간에 잘못됐을 때 딱 뜯었을 때 티가 안 나니까. 여튼 적당한 사이즈의 너무 두껍지 않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. 그 노트 한 권에다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. 어떤 개념을 쓰냐 하면 일단 중요한 건 정의 같은 건 무조건 쓰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그 정의에서 파생된 정리 같은 게 있으면 정리도 꼭 적는 게 좋아요. 근데 적을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수투를 한번 들어볼까요? 수투를 애들이 다 알고 있을까? 수투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일단 극한을 배우고 극한으로서 연속을 정의하고 연속으로서 미분 가능성을 정의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극한과 연속과 미분 가능 세 가지 정의를 쓴다고 했을 때 미분 가능부터 쓰면 좀 이상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 순으로 적어주는 게 좋고요.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빼먹었던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하면서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노트 정리를 안 했구나 싶으면 그때 추가할 수 있게 조금 널널하게 적어놓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양쪽 페이지 중에서 한쪽 페이지만 쓰고 한쪽 페이지는 좀 남겨놓으면 공부할 때 나중에 뭔가 어떤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 같은 걸 적어 놓을 수도 있고 나만 쓰고 싶은 그런 개념들을 추가할 때 좀 답답하지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이 노트에서 이쪽 페이지에다가 쓰고요. 이쪽 페이지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에 보통 스프링이라던가 뭔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왼쪽 페이지는 쓰기가 좀 귀찮거든요. 여기가 좀 데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쓰고요. 왼쪽 페이지는 좀 비워뒀다가 오른쪽 페이지랑 관련된 문제 같은 거 내가 다시 풀어보고 싶은 거라던가 아니면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놓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적은 것들 왼쪽 페이지에다 적어놓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중요한 건 정의는 꼭 적어라. 그 다음에 정리도 꼭 적어라.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 팁 그런 것도 적어두는 게 좋겠죠. 예를 들어서 실근이 존재한다. 그럼 판별시키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런 거는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는 팁들인데
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, 그치? 네, 되게 당연히 써야 되는 것들인데 노트에 한번 적어놓는 거랑 적어놓지 않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. 예를 들면 또 정의 같은 거는 중학교 때 배운 정의도 되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정삼각형 아니면 이등변삼각형, 직사각형, 평행사변형 이런 정의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내가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합시다. 개념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?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.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푼 것도 다시 꼭 내 힘으로 풀어보고요. 왜냐하면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장에는 나 혼자 들어갑니다. 나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문제를 읽고 문제 해석해서 식을 쓰고 그 식부터 답까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나가야 그게 나의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수업 시간에 잘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면 절대 그게 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. 수학은요. 다른 사람이 문제 푸는 거 100번 보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한 번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. 선생님이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. 만약에 다른 사람이 푸는 거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밥 먹으면서 EBS 강의 틀어놓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. 그럼 과연 수학 시험 잘 볼까요?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이런 연습들은 항상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풀어줘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풀고요.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한 문제 풀고 채점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못해도 한두 페이지 이상은 좀 풀고 한 번에 채점하는 제일 좋은 건 뭐 한 단원 다 풀고 한 번에 채점을 하는 거지만 왜냐면 한 페이지씩 이렇게 몇 문제씩 채점을 하면 이게 답이 기억이 나버려. 그러면 자꾸만 그 답으로 좀 우리가 수렴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수학적 그런 것과 관계없이 왠지 내 모든 세포들이 이끄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답을 기억하면 안 돼요. 그래서 한 단원을 쫙 풀고 채점 한꺼번에 딱 하고 자, 틀린 게 나왔어. 그러면 틀린 거 나올 때 우리가 끊겠죠? 끊고서 그 답을 적을까요? 아니죠.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. 어떻게 해요? 일단 맞은 건 꼭 동그라미를 치고요. 틀린 거는 그어보세요.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끄은 것 중에서 틀린 거는 다시 한 번 더 내 힘으로 풉니다. 다시 한 번 더 내 힘으로 풀 때 해설을 볼까요? 안 볼까요? 안 보는 거죠. 그쵸? 첫 번째 틀린 거는 굳이 해설 볼 필요 있나요? 한 번은 다시 내 힘으로 풀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? 뭐 정말 몰라서 너무 답답한 거라면 뭐 나중에는 볼 수 있겠죠. 근데 일단 한 2번 정도는 내 힘으로 좀 노력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한 번 다시 풀어보세요. 풀어서 다시 맞으면 세모, 틀리면 X. 요렇게. 선생님은 요렇게 채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티가 나거든. 그리고 어떤 유형이 약한지 채점만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. 혹시 시험 전에 내가 어떤 유형을 다시 풀어보고 싶다면 많이 틀렸던 유형 위주로 풀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린 X로 된 것 중에서도 다시 또 내 힘으로 풀어봐요. 최대한 해설은 보지 않고 내 힘으로 풀어서 이렇게 세모 아니면 이렇게 다시 또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다시 또 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채점을 합니다. 이런 게 많아도 정말 괜찮거든요. 그냥 내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지 내가 진짜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중요한 건 결과죠. 이 과정상에서 내가 많이 노력했던 것은 어차피 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결국 이렇게 맞은 걸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완벽하게 꼭 오답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질문은 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진짜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? 진짜 모르겠으면 해설 볼까요? 이런 얘기를 해요. 만약에 내가 제어가 좀 되는 학생이라면 해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요즘 해설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해설을 본다면 어떤 시점이 좋을까? 못해도 한 5분씩 2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선생님이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
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요. 그 고민을 한 에너지가 머릿속에 딱 남아가지고 내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머리는 그거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. 그럼 내가 충분하게 고민을 했던 문제라면 그 다음날 다시 풀었을 때 얘가 어느샌가 답을 딱 내놓고 내가 다시 노력을 좀 하는 척이라도 하면 얘가 답을 딱 알려준다는 거지. 근데 그런 거 많이 느껴보지 않았나요? 어제는 안 풀렸는데 오늘 갑자기 풀리는 거야. 이게 갑자기 그냥 운명적으로 운이 좋게 풀리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내 뇌가 나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너무 열심히 고민을 하면 뇌도 그걸 알아주고 내가 쉬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얘가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놓고 있을 거니까 나를 믿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한 5분 정도 노력을 하는 거를 그래도 한 번, 두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, 한 줄도 못 썼다 그러면 해설 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. 더 좋은 건 선생님한테 힌트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친구들은 힌트만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할 수 있어요. 근데 여튼 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가야 되는 건 나고, 뭐 정말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끝까지 풀 수 있겠지만, 예를 들어서 계산이 좀 지저분한 거라던가, 뭐 어떤 단계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학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,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돼 라고 했는데, 그래서 판별식 D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, 뭐 얘가 0보다 큰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, 물론 이걸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. 그렇다면 그런 친구라면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줬을 거고요. 근데 만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이 정도면 아이가 알아들었을 테니까 거기까지만 힌트를 줄 거거든요.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적당한 힌트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좀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. 결국 시험장에 나 혼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.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. 우리는 해설을 보고 이해를 했다고 해서, 또는 선생님이 푼 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내 힘으로 문제를 풀면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작은 과정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힘으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풀고 채점하고, 또 틀린 거 다시 풀고 채점하고, 틀린 거 다시 풀고 채점하고,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부교재도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시중 부교재를 좀 잘 활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물론 선생님 교재에도 친구들한테 좀 좋은 문제들로 선별을 해서 좀 필요한 문제들을 기준으로 좀 주지만 사실 반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모두 다 같지도 않아요. 잘 보면 전교권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 푸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.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도 웬만한 거는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내가 잘한다 또는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나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의 공부를 더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아무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을수록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내 힘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부교재를 좀 추가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,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. 만약에 내가 뭐 생 B스텝 정도 수준에 딱 적당해.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속도 좀 높이고 싶고 또 정확도도 높이고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어. 그러면 마플 시너지 같은 조금 두께 있는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나는 생 B스텝도 좀 나한테 어려운 것 같아. 이거 좀 버거워서 이 정도 수준도 좀 나는 어렵고 선생님 수업에 따라가기도 조금 버겁다. 숙제를 하기 좀 버겁다. 그러면 나는 좀 쉬운 걸 먼저 풀고 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거를 좀 풀까? 그러면 뭐 라이트 센이라던가 아니면 더 쉬운 걸로는 수력 충전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거는 뭐 구몬 같은 거예요.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수나 로그 같은 그런 단원에서는 이 기본 계산이 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되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려면, 좀 자신 있게 풀어나가려면 기본적인 연산을 좀 빠르게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부교재는 내 수준에 맞는 걸로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많이 풀어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역시나 부교재를 풀 때도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채점을 하면 좋겠죠.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스스로 좀 해보면 좋겠는 건
내 개념 정리 노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내 힘으로 백지 시험을 한 번씩 봐보는 거예요. 대단한 걸 볼 필요는 없고,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? 수투에 그런 거 있어요. 사이값 정리? 아니면 롤의 정리? 평균값 정리? 이런 정리들이 있는데, 이거는 사실 백지에다가 한번 쫙 써볼 수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. 그래서 백지에다가 내가 평균값 정리하면 처음에 있는 조건부터 마지막에 점까지 제대로 쓸 수 있는지, 조건과 어떤 그 조건에 이루어진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잘 적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나 스스로도 좀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, 그다음에 문제를 충분히 풀었는지,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확인이 되면 좋겠고,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수업까지 숙제를 좀 완벽하게, 오답까지 꼭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수학 공부라는 건요, 사실 별게 없습니다. 여러 가지 공부 스타일들이 있지만 저는 수학만큼은 정말 정석대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친구들은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. 그것도 그 친구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,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들인 시간 대비 좀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.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. 선생님은 잘 못 외우거든요. 자기 머리 그 스타일을 좀 보고, 선생님처럼 외우는 게 좀 어렵다, 나는 그냥 좀 이해를 해서 활용을 열심히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. 그러면 문제 개념은 일단 정확하게 해놓고, 이 개념으로 나무의 줄기에서 잎을 착착착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, 만약에 나는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고 어떤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게 좀 빨리 외워지는 편이다.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이런 친구들은 특히 활용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많은 것을 접해서 나한테 신유형이 조금 최대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계속 모든 문제를 그렇게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항상 신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유리천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물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. 나도 모르게 막 풀린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도저도 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지 않게, 아무래도 수학은 논리력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 없이 풀어가는 그런 건 정말 조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내가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왜 이런 식을 적었을까? 그러면 왠지 이전에 그랬던 것 같아서요?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제일 충격적인 대답인데, 네,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이런 식을 적었습니다 라고 근거에 따른 식을 적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모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. 화이팅!